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미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업스테이지에서 나온 솔라 오픈 A Back to be Bilingual MOE 모델 for Underserved Languages입니다. Solar Open은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1900 파라미터 규모의 바일링구얼 믹스처 업 엑스퍼츠 언어 모델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타깃으로 설계됐고 특히 고품질 한국어 능력과 강한 리즈닝에 초점을 맞췄어요. 20조 토큰으로 학습했는데 이 중 4.5조 토큰은 신테틱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픈 웨이트로 공개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모델이라기보다는 데이터가 부족한 언어들을 위해 프론티어 레벨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블루프린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솔라 오픈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불균형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오픈 대형 언어 모델은 영어에 최적화돼 있고 요즘은 중국어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죠. 반면 한국어는 인덱싱된 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고 대규모이면서도 고품질인 한국어 데이터셋이나 프론티어 스케일 오픈 모델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를 일반 멀티링구러 모델에 끼워 넣기만 하면 실제 한국어 태스크 성능이 떨어집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은 비효율적이고 문화적 컨텍스트는 빠져있고 다운스트림 정확도도 영어와 중국어에 한참 못 미치게 되죠. 저자들은 이 작업을 세 가지 밀접하게 연결된 도전 과제로 정리합니다. 첫째, 한국어 데이터는 영어에 비해 부족하고 노이즈도 많아서 그냥 웹 텍스트를 더 긁어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어를 덤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학습 전 단계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바일링구얼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강한 리즈닝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 아니라 대규모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운영 측면에서 스케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생성, 커리큘럼, RLE, 엔지니어링 복잡도에 짓눌리지 않고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 솔라 오픈은 Sparse Mixture of Experts Transformer입니다. 전체 파라미터는 약 1026억 개지만 Top 8 of 128 Expert Routing Scheme과 하나의 Shared Expert 덕분에 실제로는 토큰 하나당 120억 파라미터 정도만 활성화됩니다. 이 모델은 한국어와 영어를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바일링구얼 모델이고 최대 13만 1천 토큰까지의 아주 긴 컨텍스트를 지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커스텀 토크나이저와 잘 튜닝된 MOE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효율성, 안정성, 언어 커버리지를 균형 있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기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어 데이터 부족을 극복하고 리즈닝과 RL을 먹여주기 위해 4.5조 토큰 규모의 신테틱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생성합니다. 둘째, 20조 토큰을 여러 페이즈에 걸쳐 스케줄링하는 바일링구얼 리즈닝 어웨어 커리큘럼을 설계해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데이터 품질과 신테틱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입니다. 셋째, SnapPO라는 Decoupled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를 도입해서 리즈닝, 세이프티, 프레퍼런스 어라이먼트 같은 멀티 오브젝티브 학습을 스케일 가능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솔라 오픈을 한국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Underserved Languages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솔라 오픈은 설계 목표였던 한국어 도메인 전문성에서 특히 강합니다. 한국어 금융, 법률, 의료 벤치마크에서 비슷한 규모의 오픈 모델들을 앞서고요.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일반 상식 성능도 경쟁력 있고 Preference Alignment 점수도 두 언어 모두 높게 나옵니다. 수학적 리즈닝은 꽤 탄탄하지만 수학에만 특화된 모델들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는 데이터 설계에서 자연어 텍스트와 도메인 전문성을 더 중시한 의도적인 트레이드오프를 반영합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은 한국어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많은 글로벌 토크나이저는 한국어 텍스트에서 바이트 레벨 인코딩으로 떨어지면서 시퀀스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의미 있는 단위가 깨져버립니다. 솔라 오픈은 약 19만 6천 토큰 규모의 큰 보캐뷸러리를 가진 커스텀 바이트 레벨 BPE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고 여기에는 한국어와 핵심 도메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오버샘플링해서 학습시켰습니다. 숫자는 자릿수별로 쪼개서 토큰화해 산술 연산을 안정화하고 공백 패턴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이건 코드 처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 이 토크나이저는 많은 글로벌 모델보다 한국어에서 더 좋은 압축률을 보여주고 그게 곧바로 학습 처리량, 추론 속도, 실질적인 컨텍스트 길이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웹 원문 텍스트에서의 토크나이제이션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모델 출력 스타일에 가까운 데이터, 즉 바일링구얼 인스트럭션 팔로잉 응답을 리즈닝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이런 대화형 트레이스에서 솔라오픈의 토크나이저는 특히 한국어에 대해 효율적이고 모델이 긴 체인 오브 덫을 뽑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도 경쟁력은 유지됩니다. 토큰당 바이트 수와 답변당 토큰 수가 줄어들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추론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아키텍처 관점에서 솔라오픈은 48개 레이어와 히든 사이즈 4096을 가진 스파스 MOE 트랜스포머이고 활성화 함수로는 실루를 사용합니다. 전문가 모듈은 총 129개로 라우팅되는 128개 엑스퍼트에 더해 라우팅이 불확실할 때 세이프티넷 역할을 하는 쉐어드 엑스퍼트 하나가 있습니다. 각 토큰마다 라우터가 탑 8 엑스퍼트를 선택합니다. 일부 MOE 모델과 달리 솔라오픈은 앞부분에 덴스 레이어를 두지 않고 전 구간에 MOE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학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엑스퍼트 콜랩스를 막기 위해 엑스퍼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솔라오픈은 약 19.7조 토큰을 봅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영어 일반 텍스트, 수학과 코드, 한국어 일반 텍스트, 일본어, 기타 멀티링구얼 데이터, 그리고 금융, 법률, 의료 같은 도메인 특화 코퍼스가 신중하게 큐레이션되어 포함됩니다. 여기에 솔러 프로2와 다른 퍼머치브 오픈 모델들을 사용해 4.5조 토큰 규모의 신세틱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프리트레이닝 이후에는 리즈닝, 긴 컨텍스트, 그리고 망각 방지에 초점을 맞춘 1.15조 토큰 규모의 미드 트레이닝 단계가 한 번 더 이어집니다. 데이터는 그냥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을 통해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즈 1은 범위를 넓게 잡고 다소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까지 포함하면서 신테틱 비율은 낮게 유지해 커버리지를 최대화합니다. 페이즈 2는 3개의 서브 페이즈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품질 기준과 신테틱 비율이 모두 점점 올라가면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상위 슬라이스만 남겨가는 구조입니다. 페이즈 3에서는 한국 문화 지식, 고급 수학, 리퍼지토리 레벨 코드에 더 특화됩니다. 전 과정에서 3겹의 필터링을 적용하는데 일반 품질 분류기, 파인 웹 에듀에서 영감을 받은 에듀케이셔널 퀄리티 스코러, 그리고 중요한 도메인이 충분히 커버되도록 하는 엠베딩 기반 터픽 클러스터링을 사용합니다. 100억 파라미터급 MOE 모델을 거의 20조 토큰으로 학습하는 건 엔지니어링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연구팀은 60노드짜리 엔비디아 B200 클러스터에서 학습을 돌렸고 초당 약 7,200 토큰 수준까지 처리량을 끌어올립니다. 프레임워크는 딥스피드에서 토치 타이턴으로 옮기고 풀리 셔드 데이터 패럴렐리즘과 하이브리드 셔딩 스킴을 써서 노드 간 스케일링을 합니다. 모의 커널을 최적화하고 라우터에서 미묘한 D타입 이슈를 해결하고 엑스포트 패럴렐리즘을 쓰지 않을 때는 빠른 경로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에로 데이터셋 구조를 활용해 각 워커가 자기 셔드만 로드하도록 만들어 초기화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커리큘럼과 신테틱 데이터 전략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자들은 솔라오픈의 학습 궤적을 비슷한 규모의 GLM 4.5 베이스와 비교합니다. MMLU, MMLU 프로, 헬라스웩 같은 영어 벤치마크에서는 솔라오픈이 약 10.7조 토큰 시점에 GLM 성능에 도달합니다. 한국어 버전 벤치마크에서는 약 17.8조 토큰에서 GLM과 비슷해집니다. 이건 GLM 전체 토큰 예산의 각각 48%, 7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잘 설계된 바이링구얼 커리큘럼과 타깃 신테틱 데이터가 학습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리트레이닝과 포스트레이닝 사이에는 여전히 맥스 토큰 프리딕션을 쓰지만 더 특화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미드 트레이닝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즈닝과 긴 컨텍스트 이해에 집중합니다. 리즈닝 트래젝터리를 약 8,500억 토큰 규모로 생성하는데 이게 미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64%를 차지합니다. 어려운 쿼리 하나당 2로 5개의 서로 다른 풀이 접근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일관된 문서처럼 패키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이 나중에 RL에서 재조합할 수 있는 풍부한 아토믹 리즈닝 스텝과 대안 경로 라이브러리를 쌓는 거죠. 이 미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약 80%는 신테틱이고 한국어와 영어 비율은 대략 균형을 맞춥니다. 미드 트레이닝 이후에는 supervised fine tuning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모델에게 완결된 성공적인 리즈닝 트래젝토리와 고품질 답변을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따를지, 챗 템플릿을 어떻게 쓸지, 리즈닝을 어떻게 깔끔하게 표현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 RL 실험에서 발견된 성공적인 트래젝토리를 다시 SFT 데이터에 피드백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RL에서의 발견이 슈퍼바이스드 데이터 품질을 끌어올리는 루프를 만드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SFT는 모델이 나중에 RL이 조합하고 최적화할 아토믹 리즈닝 스킬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단계입니다. 모든 질문이 학습에 똑같이 유용한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질문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팀은 난이도 추정기를 만듭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여러 강한 모델이 같은 답을 내면 그 질문은 쉬운 편이고 서로 답이 갈리면 어려운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 모델의 응답을 모으고 LLM으로 페어와이스 난이도를 라벨링한 뒤 그걸로 분류기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만든 난이도 추정기는 사소한 쿼리를 걸러내고 아주 어려운 쿼리에는 더 엄격한 검사를 적용하고 SFT에서 난이도 분포를 균형 있게 맞추는 데 쓰입니다. 같은 신호는 나중에 RL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쓸지, 보상을 어떻게 설계할지 결정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충분히 어려운 질문을 확보하기 위해 저자들은 기존 데이터셋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솔로 프로2를 파인 튜닝해서 퀘리 제너레이터로 쓰는데 시드 텍스트를 주면 의미적으로 관련된 새 질문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대체로 쉽고 얕은 쿼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난이도 분류기로 생성된 질문을 스코어링하고 더 어려운 질문을 선호하도록 제너레이터를 반복적으로 재학습합니다.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통해 수학, 코드, 과학, 의학 같은 여러 도메인에서 점점 더 난도가 높고 리즈닝이 많이 필요한 쿼리 쪽으로 분포를 밀어 올립니다. Solar Open은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도 학습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두 가지 시뮬레이션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태스크 오리엔티드 시뮬레이터는 명확한 성공 기준을 가진 여러 단계의 툴 사용이 필요한 복잡한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유저 오리엔티드 시뮬레이터는 사용자가 여러 턴에 걸쳐 요청을 점점 구체화해가는 현실적인 대화를 모델링합니다. 여기서 딜 스펙과 API 그래프를 신테틱하게 만들고 계획 수립, 툴 선택, 인자 구성, 에러 핸들링이 포함된 트래젝터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만으로 학습했을 때도 전용 에이전트 아래를 하기 전인데도 타우2 에이전트 벤치마크에서 약 60점 수준을 달성합니다. 표면적인 한국어를 넘어서기 위해 저자들은 더 깊은 문화 역사 지식을 담은 특수 데이터셋도 구축합니다. 임베딩을 활용해 관련 있는 한국어 문서들을 연결하고 멀티헙 퀘스천 앤서 쌍을 만듭니다. 비교형 질문, 인과관계 체인, 다문서 리즈닝, 주제 추론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이 데이터는 SFT, Preference Optimization, RL 등 포스트 트레이닝 전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모델이 한국어 소스를 단순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그 위에서 리즈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더 섬세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응답을 유도하는 리워드 모델도 따로 학습합니다. 세이프티는 38개 리스크 카테고리에 걸친 꽤 세밀한 프레임워크로 다룹니다. 아동안전, 무기, 프라이버시, 허위정보, 정치적 조작 등등이 포함됩니다. 모델은 위험한 요청에 대해 거절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왜 위험한지 설명하고 더 안전한 주제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답변을 하는 Safe Completion, 둘 중 하나를 하도록 학습됩니다. 자해 관련 요청이 좋은 예인데 단순히 못 도와준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공감적인 톤으로 응답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안내하도록 훈련합니다. 과도한 거절을 막기 위해 겉으로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적이거나 무해한 쿼리에 대한 adversarial 예시도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답변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을 위해 연구팀은 SNAP-TO, 즉 Snapshot Sampling for Policy Optimization을 도입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보통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세 단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응답 생성, 보상 계산, 모델 업데이트 이 세 가지죠. 먼저 VLLM을 사용해 프롬프트당 여러 개의 응답을 생성하고 텍스트와 비헤이비어 폴리시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함께 캐시합니다. 그 다음 완전히 분리된 오프라인 단계에서 정답 검증, 리워드 모델, 패턴 디텍터 등을 사용해 도메인별 보상을 계산하고 이것도 캐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캐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룹 시퀀스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폴리시를 학습하는데 여기서도 토치 타이탄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 세 단계를 분리하면 새로운 리워드 펑션이나 데이터 믹스를 실험할 때 훨씬 스케일링이 쉽고 유연해집니다. RL을 세 단계로 디커플링하면 실질적인 이점이 많습니다. 우선 생성과 학습이 같은 GPU 자원을 두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독립적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고 하드웨어를 더 추가하면 거의 선형에 가까운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생성과 학습에 서로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응답과 보상이 캐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코드, 세이프티 에이전트, 한국 문화 같은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섞어 쓸 수 있고 그때마다 전부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 함수를 조금 바꾸고 싶다면 기존 응답에 대해 보상만 다시 계산하면 되고 RL 루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RL 페이즈는 리즈닝에 올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대략 20만 개 정도의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어려운 스텝 문제, 코드 생성,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정답 여부와 경우에 따라 과정 품질까지 반영한 Verifiable Reward를 사용합니다. 코드는 실행 기반 보상에 더해 스타일이나 효율성 체크도 함께 쓰고요. 에이전트 시나리오에서는 태스크 완료 여부, 상호작용 품질, 에러 복구 능력을 합친 컴포지트 리워드를 사용합니다. 난이도 추정기는 탐색 가치가 높은 프롬프트에 RL 예산을 집중하게 도와주고 사소한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RL 페이지에서는 순수 리즈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휴먼 프레퍼런스와 세이프티 얼라인먼트에 초점을 맞춘 사이클릭 DPO 세팅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는 설명, 글쓰기 품질, 대화 스타일을 포괄하는 프레퍼런스 페어를 통해 학습합니다. 35개 리스크 카테고리에 걸친 세이프티 시나리오와 반복이나 포맷 깨짐 같은 디제너레이티브 비헤이비어 예시도 함께 들어갑니다. 한국 문화적 민감성을 다루는 타깃 데이터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도록 가르치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페이즈 A에서 얻은 리즈닝 성능을 잃지 않기 위해 이 단계에서도 리즈닝 데이터를 일정 비율 섞고 DPO 로스에 KL 스타일 레귤러리세이션을 넣어 모델 행동을 안정화합니다. 한국어 벤치마크에서 솔라로프는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KMMLU 프로 같은 일반 지식 벤치마크와 클리크 AAA 같은 문화 독해 벤치마크 대부분에서 GPT-OSS 120B 하이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도메인 특화 테스트에서는 GPT-OSS 하이 대비 금융에서 약 3%포인트, 법률에서 거의 3포인트, 의료 QA에서는 8포인트 이상 앞섭니다. 프레퍼런스 얼라인먼트도 강해서 코어 아레나 하드 V2에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합니다. 수학에서는 코어 IME와 HRM-AK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내지만 수학에만 강하게 최적화된 모델들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영어에서도 솔로오픈은 비슷한 규모의 오픈 모델들과 충분히 경쟁합니다. MMLU와 MMLU 프로에서는 GPT-OSS 120B 미디엄과 비슷한 수준이고 수학 성능은 AIME 2024, 2025와 HMMT 2025에서 특히 강해서 종종 GPT-OSS 미디엄을 앞서기도 합니다. 코드 쪽에서는 라이브 코드 벤치 V6에서 좋은 점수를 내지만 코드에 더 특화된 GPT-OSS 미디엄보다는 약간 뒤처집니다. 아레나 하드 V2, 라이팅 벤치 같은 프레퍼런스 벤치마크에서는 솔라오픈이 강한 얼라인멘트를 보여주는데 RL과 DPO 페이스가 한국어를 넘어 영어에서도 효과적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한계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첫째, 수학 성능이 좋긴 하지만 데이터 믹스에서 자연어 텍스트와 도메인 전문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수학 특화 리즈너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둘째, 이 방법론은 현재 한국어에 대해서만 완전히 검증된 상태인데 한국어는 로우 리소스이긴 해도 극단적인 로우 리소스 언어는 아니라서 텍스트가 훨씬 적은 언어에도 이 접근이 그대로 통할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셋째, 커리큘럼이 품질과 토픽 선택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필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특정한 가정을 내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L의 고질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어 견고한 보상 설계, 좋은 탐색 보장, 분포 변화 하에서 알라인먼트 유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넘어 솔라오픈은 일종의 템플릿 역할을 합니다. Synthetic Data, Bilingual Curriculum, 스케일 가능한 RL을 조합해서 언더소프트 랭귀지를 위한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저자들은 이제 언어 스케일링 법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면 기존 언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매번 처음부터 학습하는 대신 기존 모델의 언어를 추가할 때 컨티뉴얼 트레이닝과 토크나이저 확장이 유망한 경로라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더 단순하고 특정 가정에 덜 묶인 데이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도 쉽게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정리해보면 솔라로프는 공격적이지만 잘 타깃팅된 신테틱 데이터가 언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품질, 도메인, 리즈닝을 명시적으로 추적하는 바이링구얼 커리큘럼은 단순히 토큰 수만 키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냅코 같은 디커플드 RL 프레임워크는 리즈닝, 세이프티, 프레퍼런스, 문화 같은 여러 목표를 동시에 그리고 대규모로 최적화하는 걸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 성과 측면에서도 솔라로프는 강력한 한국어 능력과 경쟁력 있는 영어 성능을 보여주면서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오픈 베이스라인을 세우고 다른 언더서브드 랭귀지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